원래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TSMC가 거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술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죠.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진짜 이제 위기다. 일단 경쟁력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6만 전자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시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반도체 쪽이 문제죠. 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부문이 있고, 세트 부문은 이제 스마트폰하고 TV, 가전 이런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품 그 부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DS 부문이라고 합니다. DS 부문이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칩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 쪽이 있고, 그리고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여기 이제 붙어 있죠. 이제 그런 쪽이 있는데, DS 부문이 사실 이번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7조 300억이 나왔잖아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팔아서. 근데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까지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도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나왔어요. 거의 지금 뭐 더블 스코어 가까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HBM에서 사실 거기서 이제 이익의 어떤 질이 갈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삼성은 지금 전통 커머디티 쪽의 비즈니스 구조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DDR 같은 D램도 지금 사실 잘 만들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CXMT 같은 중국 회사들이 막 물량전으로 치고 오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삼성전자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인 거죠. 최근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이제 저가 쪽,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DDR4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CXMT가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서도 많은 이익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DDR4 쪽을 생산하는 이제 공급이 주니까 가격이 많이 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급 폭탄이 나온 거예요. CXMT에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은 HBM 쪽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SK하이닉스한테 뒤처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어정쩡해진 신세가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세트 사업도 뭐 그렇게 약간 샌드위치 신세라 볼 수 있는 게 프리미엄 쪽은 애플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 이제 중저가 쪽에서는 이제 중국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디펜스를 적절히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운드리에서 TSMC와의 점유율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원래 이재용 회장이 2019년도인가요? 그때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1등 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TSMC가 거의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술이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TSMC의 시장 점유율이 53% 정도 됐고요. 삼성전자가 한 19%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5년이 지난 지금 보면요. TSMC가 거의 62% 되고요. 삼성이 10% 초반입니다. 네, 1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격차가 그만큼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면요. 4나노, 뭐 3나노, 네, 3나노부터는 거의 압살입니다. 네, 지금 3나노 쪽은 거의 TSMC가 그냥 다 그냥 전 세계 어떤 3나노 공정 물량을 다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걸 기반으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오죽하면 이제 삼성이 가동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평택에 있는 7나노 이하의 첨단 그 팹의 스위치까지 꺼버렸죠. 네. 한 30% 정도 지금 캐파 가동률을 줄였습니다. 이게 반도체 라인을 끈다라는 건요, 철강 공장의 고로를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가동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삼성전자의 HBM 납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D램 매출에서 17% 정도가 HBM이에요. 그래서 뭐 꽤 물량으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질이 완전 다르죠. 지금 HBM3 이상급부터 사실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쪽을 거의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은 이제 HBM2E, 그 2, 예전 구형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중국 쪽에다가 좀 팔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도 이제 미국이 HBM을 중국 쪽에 팔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그런 쪽도 영향이 있죠, 삼성은. 그래서 삼성은 일단은 뭐 매출 볼륨은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그래도 좀 이제 한번 뭐 이야기해 볼 만한 수준인데 이거를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런 발언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멘트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그냥 뭐 테스트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양산콜 통과해서 양산합니다, 납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계획은 HBM3 8단을 3분기 내 콜 테스트 통과받고 납품하는 거, 그리고 연내에는 12단까지 콜 테스트 받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지금은 연내 8단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고요. 12단은 아마 내년 초에는 들어가야겠죠. 삼성전자가 개발한 PIM 기술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나요? 삼성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 그러니까 HBM에다가 연산 기능을 그 베이스 다이에다가 연산 기능을 넣은 제품을 처음부터 좀 많이 밀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객들이 아직까지 쓸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쪽으로 핌까지 이제 뭔가 진출한 상황이고, 그래서 고객이 커스텀해서 요구하면 이제 핌까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그 전에 이제 핌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고객이 요구에 따라서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있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회사 다 핌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막상 시스템에 넣고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손잡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HBM이라는 거는 결국 커스텀 메모리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되는데 삼성은 아직 그런 시스템도 없고 거기를 백업할 수 있는 인력도 아직까지 부족하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여러 고객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없지만 적어도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고객들을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그 파운드리를 잘하는 TSMC하고 손을 잡고 일단 그 베이스 타일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HBM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파운드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이익은 단기적으로 좀 훼손시키더라도 HBM 쪽에 좀 더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DS 부문장 중간에 인사로 바뀐 전영현 부회장의 의지가 컸다고 봅니다. 대표님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많이 추락한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였죠. 왜냐면 작년에 원래 9월에 HBM 납품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됐고, 연내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고,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 삼성이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삼성전자를 18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뭔가 그 패스트 팔로우도 못해서 이렇게 막 헤매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그만큼 지금은 진짜 위기다. 예전에 이야기하는 위기는 그냥 약간 엄살 수준이었는데 지금 진짜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혁신이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는 뼈를 깎는 혁신이 없으면 진짜 회사가 위험해진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한 호재는 없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의 호재는요, 일단 연내 HBM 납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커머디티 쪽,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 특히 AI 스마트폰, AI PC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뭔가 킬러 어플이 될 만한 수준까지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ARM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X86 기반의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칩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ARM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환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AI PC가 좀 많이 쓰일 수 있고,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좀 쓸만하게 나오면 이제 AI 스마트폰 수요가 늘면서 이제 메모리 채택량이 확 늘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는 디램 짠돌이를 하는데 보통
LPDDR을 6GB나 뭐 8GB 정도 쓴다 그러면 요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12GB나 16GB 정도까지 써야 되니까 메모리가 확 느는 거죠.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도 메모리 채택량이 기존 PC 대비해서 거의 2배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쪽을 좀 기대할 만하죠. 그러면 내구 소비자 쪽에서 뭔가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삼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전영현 회장이 하는 뭐 혁신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은 된다. 왜냐면 지금 역량으로는 뭐 메모리도 잘하고 빈메모리도 잘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하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삼성이 제일 잘하는 메모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 내 시스템 망가져 있잖아요. 인사 시스템도 망가져 있고 지금 일하는 시스템도 다 망가져 있거든요. 이걸 빨리 리빌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이제 연말 인사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인사가 정말 파격적으로 혁신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정말 이제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새롭게 하는 혁신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인사도 뭐 작년처럼 그냥 미미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변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통 12월 초쯤에 인사가 나거든요. 11월 말 아니면 12월 초쯤에 나는데 그 인사를 보고 좀 투자 스탠스를 판단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갔죠.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큰 불확실성이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제 악재를, 불확실성을 녹여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사실 뭐 테크 시장 자체가 녹록진 않지만 이게 산이 높으면요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하반기 내내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그냥 긍정적인 뷰를 갖고요. 오히려 내년에 뭐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